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대세가 기울고 있습니다.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민주당 지금 난리 났습니다. 발칵 뒤집어졌다. 뭐 이 상황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경악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식이죠.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뭐 재판한다 뭐 어쩐다 그럽니다만 그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은 여론조사 지지율입니다. 지지율로 결정 난다니까요. 무조건. 법리 그런 거 없습니다. 법리대로 한다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 8대0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법에서는요, 이게 뭐 완전히 all or nothing,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게 뭐 맞는 거겠죠. 원래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완전히 어긋난 케이스고요. 그리고 중요한 쟁점을 재판할 때 보면 5대4, 뭐 혹은 뭐 이렇게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같은 법이라도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야. 법 전문적으로 공부했던 뭐 재판관들, 판사들도 보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 보기에 따라서 다른 것을 만드는 게 뭐냐 하면은 성향입니다. 성향. 법은 하나인데 그걸 해석하는 사람은 사람이 다르잖아요. 성향이 다르고 라인이 있고요. 라인이 다르고 그리고 분위기 이런데 좌우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정치적 시국 사건, 큰 시국 사건일 때는 그런 일이 터지는 거죠. 자, 어쨌거나요. 지금 보십시오. 민주당 조작설을 지금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편향적 여론조사,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한다. 대통령 최근 지지율이 심상치 않았죠. 30% 초반에 두 개 터지더니 그 다음에 36.7%가 나왔었잖아요. 그 다음 나왔던 게 아시아투데이하고요.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40점 몇 퍼센트 나왔잖아요. 40점 몇 퍼센트. 40% 돌파했다. 완전 발칵 뒤집어졌죠. 탄핵 지금 당할 위기에 처한 그런 내란 범으로 몰린 내란 수계로 몰린 대통령이 결코 만들 수 없는 지지율이다라고 이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처음에요. 대통령을 내란 수계, 내란 이런 거로 몰아붙이면서 그때 이제 탄핵에 성공했을 때요. 대통령 지지율을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박근혜 때하고 똑같다 이러더라고요. 박근혜 때하고 똑같다. 윤석열도 곧 지지율이 5% 6% 떨어진다. 나중에는 5%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떠들었어요. 그들이.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대반전이 일어났죠. 그 대반전이 일어난 그 이유 중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싸우는 겁니다. 지금.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이 굴복을 했다거나 무릎을 꿇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처분을 기다립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고 당당하게 정의를 이제 구현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부정선거 등등의 이슈를 이렇게 세상에 던지면서 큰 어떤 싸움을 지금 어떻게 보면 유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보수 진영에서 그동안 깝깝했죠. 솔직히. 정권은 교체했는데 뭐 하나 제대로 풀리는 게 없는 것 같은 특히나 이 시국 사건 그리고 이 국가 정체성 역사 문제 이런 것 갖고 제대로 한번 엎어본 적이 없잖아요. 드디어 대통령이 큰 판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야말로. 이걸 노렸을지도 모르죠. 계엄은 미끼였고 실제 계엄을 하려고 한 의도는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크게 이슈화 시켜가지고 소위 이제 애국 세력 전체를 하나로 묶어내는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 보면요. 민주당이 지금 발칵 뒤집힌 느낌이 드시죠? 표정 뭐 아주 그냥 요즘 아주 똥색이더라고요. 전부. 옛날에 낄낄거리면 꼭 웃는 표정이 많았어요. 그때는 사진에 찍히는 것마다 낄낄거리는 사진이 많았거든. 요즘 이 민주당 표정 한번 보십시오. 무슨 회의할 때라든가 이 사진에 찍히는 게 심각한 표정이 많습니다. 심각한 표정. 그 가운데 가장 이들이 지금 낭패한 상황이 바로 대통령이 지금 솟아오르고 있다. 살아나고 있다. 이것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나면 이재명이 죽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시소처럼요.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내려가게 돼 있어요. 자, 대통령이 지금 솟구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죽었다. 복창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 민주당 윤 대통령 40% 지지율 여론조사 업체 고발키로 한다. 정말 졸렬하고 지금 쪼잔하죠. 지들이 잘 나올 때는 조작이 아니고 편향되지 않았다 해놓고 이렇게 나오니까 바로 그냥 태클을 걸고 들어오잖아요. 이거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솟아오르는 걸 저들도 알아요. 심상치 않거든 이게. 다음에는 제가 단언합니다. 45 나옵니다. 45.
45 나오면 모든 게임이 끝이에요. 지지율 45%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나라는 그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단언합니다. 대통령 지지율만 조금 더 올라가면은 헌법재판소가요, 기각이다, 인용이다, 그거 할 상황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냥 각합니다. 이걸 다루지 않겠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 집에서 대통령을 구하는데 가장 완벽한 힘은 지지율을 빨리 50%까지 만들어 줍시다. 이거면 모든 것이 게임 아웃입니다. 모든 것이. 그러면 국민의힘도요, 108명 전체가 대통령을 구하겠다고 달려들 거예요. 그러면 조중동도 지금 뭐 당연히 이제 꼬문이 빼죠. 그동안 우리가 지금 착각했다는 식으로 논조가 확 바뀝니다. 그럼 세상 완전 뒤집어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야권이 겁내는 건 딱 이거 하나입니다. 다른 거 겁내는 게 없어요.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대통령이 솟아오르는 걸 가장 무서워합니다. 이건 대통령이 살아난다는 이야기거든. 와, 정말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여기 그런데 말이죠, 대통령 지지율이 또 터졌습니다. 또 난리 났습니다. 민주당 지금 진짜 완전히 이제 죽을 날만 날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탄핵한 것이 그들의 자충수가 되고 그들의 자살골이다. 거대한 무덤이 민주당 안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갈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뉴데일리, 윤 대통령 지지율 급등, 또 40% 나왔죠. 요거 0.6, 여기 소수점 6을 보통 반올림 해주면요, 40%라 그래요, 이런 거를. 여기서도 40% 나왔잖아. 38.8% 국민의힘, 오차 범위 내에서 민주당을 추월했다. 야, 민주당한테 무려 5%, 5.1% 이기고 있네요. 5.1%. 이게 국민의힘 덕이겠어요? 이 전적으로 윤 대통령 덕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거대한 판을 깔고 거대한 싸움을,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제 범보수 전체가 하나로 뭉치고 있고요. 거기에 중도도 지금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이번에 진짜 내란 세력은 민주당이라는 걸 특히 2030 젊은 청년들이 이번에 눈치챘어요. 그 세력들이 반국가 세력이고 간첩 세력이고 말로만 민주지 민주가 없는 민주당이다. 이런 것들요. 그리고 국정 발목 잡고 무정부 상태 만들어가고 그야말로 그들이야말로 내란 세력이다. 내란 수기는 이재명이다. 이런 게 설득력을 얻어가는 겁니다. 자, 윤 대통령 지지율 서울에서 가장 높았다. 47.4. 엄청납니다. 2030 39.6%.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을 가장 크게 끌어올린 게 바로 2030입니다. 특히 남성들 30대 42.2%. 와, 2030 39.6, 30대 42.2, 4050에서는 약세다. 지금 어쨌거나 야당의 최대 아성은 저 4050이죠. 자, 비호감도 줘서 이재명이 42.6으로 가장 높았다. 결정타입니다. 결정타. 진짜. 자, 대통령 지지율을요, 보면 약 한 40% 되는데 매우 지지한다. 여기 콘크리트거든요. 약 한 29.2%. 이게 29.2%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콘크리트가 약 30 되는 거잖아요. 그 앞에 아시아투데이하고 한국여론평판연구소 그 여론조사에서도요, 매우 지지한다가 30%가 조금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이 핵심 콘크리트가 약 30 정도 되는 거죠. 이러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지하는 편이다 10.4. 자, 지지하지 않는다도 일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여론조사 지지율이 있는데요. 정당 지지도 질문에는 국민의힘이 약 40%, 민주당이 약 34%, 6% 정도 차이 나죠. 발칵 뒤집어졌다. 난리 났다. 끝장났다. 뭐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조국 혁신당 5.6, 개혁신당 2.5, 진보당 1.9 이렇게 나왔고요. 자,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이재명이 40.9. 이것도 언젠가 뒤집어집니다. 오래 못 갑니다. 이런 식이면요. 이번에 이재명은 자기 스스로 완전히 죽을 자리를 만들었다. 자기 무덤을 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쨌거나 야권에서 인물이 없다 보니까 혼자 이렇게 지금 지지율이 높게 나오지만 이번에 이 탄핵 사태가 잘못될 경우, 대통령이 살아날 경우 이재명도 끝납니다. 그리고 사법 리스크가 바로 현실로 또 다가올 것이고요. 자, 홍준표 10.3, 한동훈 8.5. 자, 여기서는 보수에서는 홍준표가 1위 했네요. 원희룡 7.9, 오세훈 7.3. 근데 여기서는요, 김문수
장관을 넣지 않았죠.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김문수 장관을 넣게 되면요. 저는 여기 1위 순서가 바뀔 것으로 봐요. 홍준표 자리에 아마 김문수 장관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뉴데일리가 우파 언론인데 왜 김문수를 뺐을까요? 자, 이런 식입니다. 비호감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42.6, 홍준표 15.0, 한동훈 13.3 뭐 이렇게 나왔네요. 이런 것들이 뭘 말합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요. 이거 하나 믿고 있죠. 이거. 헌법재판소 가게 되면 자기들에게 유리한 인간들이 여러 명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요 만여기는 지금 현재 보류된 상태죠. 근데 이 만여기까지 끼워 넣으려고 지금 난리칩니다. 저들이 지금.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한 명 끼워 넣으려고 하는데 이건 막아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막아야 되고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간 2명, 정계선, 조한창, 이 두 사람은 그냥 인용파로 보입니다. 그냥 인용파예요, 여기는. 그리고 위에서 지금 4명을 뽑아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은 어쨌거나 여기서 위험한 인자들이 문형배, 이미선 이런 두 사람들인데 요거 이제 문재인이 임명한 재판관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4월 중순에 이제 나갑니다. 어쨌거나 시간을 끌고 장기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에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은 대통령이 인기가 좋아야 돼요. 지지율이 나와야 된다니까. 지지율 약한 사람은 어떠한 전략도 안 통합니다. 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연기하려는 그것도 안 통하고 묵살시켜 버린다니까 그냥. 이유 없어요. 다음 바로 넘어갑니다. 이런 식이 된다고요. 근데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이 딱 되면은 다 먹혀요. 말빨이 다 먹힌다니까 지금. 그래서 오직 지금 올인할 것은 지지율밖에 없습니다. 예, 그것만 높으면은 대통령은 무조건 살아난다. 그래 민주당이 지금 여기서 발칵 뒤집어지는 이런 반응을 보십시오. 이들이 진짜 무서워하는 게 겁내는 게 뭔지 딱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지율 대결하는 거야. 지금도 여론 싸움이라는 게 딴 거 없습니다. 누가 더 큰 숫자를 가져가느냐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은 총으로 칼로 싸우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론 지지율로 싸우는 시대입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에 나왔던 이 여론조사 지지율은요. 뭔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메이저 여론조사 기관들이 그동안 일부러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안 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미 다른 여론조사가 벌써 너댓 개 나왔잖아요. 전부 대통령 지지율이 그냥 수직 상승하고 있는 것. 최소 30 몇 프로부터 해서 40%까지 나왔잖아요. 이거는 조만간 45%, 어쩌면 50%까지 간다라는 걸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갤럽이라든가 한국갤럽이라든가 이런 이제 메이저급들, MBS 같은 이런 데서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지금 일부러 안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꽃 같은 김어준의 그 꽃도 말이죠.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면 분명히 했을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야. 발표 안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들도 지금 똥줄 타는 겁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솟아오르면 모든 게 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 다 깨져요. 전부 다 깨집니다.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밑으로 떨어졌던 사람이 수직 상승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돌고래 부상이라 그러죠. 이런 걸. 이럴 경우에는 거대한 밴드웨건이 일어납니다. 밴드웨건. 나도 대통령 지지하란다.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순식간에 그냥 50%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게 정리되는 거지. 50% 대통령 앞에서 누가 까불입니까? 까불 수 있나요? 아무도 못 까불어요. 국민의힘 그 누구도 대들지 못합니다. 전부 대통령 구하겠다고 내가 먼저 나서겠다고 난리 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언론도 꼬리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게임 끝이에요. 헌법재판소도 용 빼는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론 보고 안 되겠다.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죽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대통령을 만일에 억지 논리로 만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해가지고 파면한다? 그야말로 내전입니다. 그거 감당 못할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되면요. 경찰도 군도 공수처도 검찰도 전부 꼬리 내립니다. 전부.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가장 힘센 게 무엇이다? 물론 선거죠. 그런데 선거는 자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론조사 지지율이 제일 힘셉니다. 여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어쩌거나. 자,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무슨 RDD를 이용한 ARS 조사 방식. 응답률은 5.1%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 대통령의 저 돌고래 부상. 과연 그 끝이 어딜까? 천정이 어딜까? 이런 생각을 하면요. 좀 즐거운 어떤 그런 결과가 지금 예상이 됩니다. 50% 돌파하고요. 더 한번 올라가 보죠. 예전에 60 몇 프로까지 나왔었잖아요. 거기까지 한번 가봅시다. 예,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